어느덧 나이가 들어 하나밖에 없던 외동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됐을 즈음이었다. 아들이 금발의 외국인을 데려온 것이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솔직히 말하자면 머릿속이 하얘졌다.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파란 눈에 코도 높고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말이 되나 싶었다.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하는 제니퍼를 보며 속으로 화가 났다. 아들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안까지 흔들어 놓겠다는 건가 싶어서 말이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될 텐데 명절 차례도 제대로 못 지낼 게 뻔하고 무엇보다 이웃들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겠나.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에서 외국인 며느리라니. 그때는 몰랐다. 이 오만하게 보이는 금발 여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줄은 말이다. 결혼 준비 과정은 완전한 전쟁터였다고 해야 할까. 제니퍼는 웨딩드레스만 입고 싶어 했고 나는 한복도 입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패백 예절을 가르쳐 주려 해도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맞춰달라고 했건만 그녀는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는 안 한다며 버티는 게 아닌가. 심지어 시댁 어른들께 세배하는 것도 거부했다. 무릎 꿇고 절하는 건 신에게만 한다나. 아들은 중간에서 쩔쩔매며 이것저것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있을 리 없었다. 결국 결혼식 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견딜 수 없었으니 이 건방진 외국 여자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니.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결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제니퍼는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더라.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건 자신의 종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30년간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을 이 외국 여자가 무너뜨리겠다는 건가 싶었다. 더 화가 났던 건 아들의 태도였다.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들며 제니퍼를 감싸고 도는 게 아닌가. 이해해달라고,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외국 여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제니퍼는 김치도 안 먹고 젓가락질도 서투르고 한국 음식은 냄새가 이상하다며 코를 찡그리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해준 파스타는 맛있게 먹어달라고. 도대체 누가 시어머니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기 그지없었다. 슈퍼에 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제니퍼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급체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 밤늦게 혼자 집에서 쓰러진 걸 아들이 발견했는데 그때 출장 중이던 아들 대신 병원에 달려온 건 제니퍼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더니 그 오만하던 파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닌가. 서툰 한국말로 괜찮냐고 아프냐고 계속 물어보더라. 간병인을 부르겠다는 내 말에 자신이 돌보겠다며 밤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처음 생각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미워하기만 했을까? 아니면 나도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퇴원 후에도 제니퍼는 계속 찾아왔다.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내 몸 상태를 챙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김치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가. 명절의 차례는 못 지내도 한국 음식은 해보고 싶다면서. 처음엔 매운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김치를 담그겠다고 하나 싶었다. 하지만 제니퍼는 생각보다 진지했다.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버무리는 것까지 손이 빨갛게 부어가면서도 포기하질 않더라.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적어도 우리 문화를 무시하지만은 않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다. 한 번의 친절이 모든 걸 바꿀 순 없으니까 말이다. 진짜 전환점은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놓였을 때였다. 아들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집에서 매일 술만 마시며 짜증을 내는 게 아닌가. 제니퍼도 한국 생활에 지쳐 있었고 두 사람은 매일 싸우기 일쑤였다. 어느 날 제니퍼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왔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 솔직히 처음엔 속으로 드디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제니퍼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더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시어머니의 눈치까지 봐가며 살았을 그 마음을. 그때 깨달았다. 나도 제니퍼도 똑같이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말이다. 그날 밤 제니퍼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 준 것들,
오해했던 것들을 털어놨다. 제니퍼는 처음부터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실수할까봐 더 움츠러들었다고.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아들을 낯선 외국인 여자에게 빼앗긴 것 같아 몹시 불편했고 이웃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그런 감정들이 제니퍼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고 말이다. 서로 울면서 이야기하고 나니 그동안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겼다. 그 후 2년이 더 지났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구석들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한쪽 팔을 못 쓰게 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는데 친정딸은 바쁘다며 가끔 얼굴만 비추더라. 아들도 직장일로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그런데 제니퍼가 매일 와서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닌가.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심지어 목욕까지 도와주더라. 내가 창피하며 미안하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때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제니퍼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지를. 혈연 관계도 아닌 외국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이유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회복하면서 제니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때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더라. 처음에 오만해 보였던 건 사실 불안해서였고 한국 문화를 거부했던 것도 완전히 배제당할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걸. 제니퍼는 그동안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요리를 익히고 우리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다. 친정딸이 명절에도 바쁘다며 안 올 때 제니퍼는 차례는 안 지내도 명절마다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더라. 요즘 제니퍼는 한국말도 많이 늘었다. 아직도 발음이 어색할 때가 있지만 그 서툰 말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른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진심까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건 내 잘못이었다.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구나. 이제는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게는 든든한 며느리가, 아니, 딸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제니퍼가 해주는 어설픈 김치찌개도 맛있고 서툰 한국어로 하는 농담도 재미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오만해 보이던 금발 여자가 지금은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늦었지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내 편이 되어줘서.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